영어 원서를 읽기 위한 핵심 영문법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에서는 드디어 가장 중요한 절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영어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잠깐 그 부분만 다시 돌아보면 영어 단위에는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가 있었고요. 두 단어 이상이지만 주어 동사 없는 구가 있었고, 주어 동사를 포함하긴 하지만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절, 그리고 주어 동사 포함하고 완전히 독립된 단위인 문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절이라는 단위를 이제 살펴보려는 거고, 영어 독해를 할 때 절을 보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이 절을 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오래 깔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물론 이미 이제 영어 읽기가 익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읽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나는 단어를 알아도 이게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놓게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한 이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이라는 단위를 볼 수 있어야 이제 이런 문장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간단하고 짧고 이럴 때는 단어만 알기만 하면 사실은 문장 구조, 문장 짜임 이런 거 몰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는데요. 문장이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 이게 복잡하고 길어지면 이제 구조를 모르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한번 그냥 읽어보고 오늘 영상 끝내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 했던 절이라는 것을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한번 편하게 읽어볼게요. Somewhat to her surprise, she found that hens who had been confined to battery cages no larger than a sheet of newspaper, when given the choice between a small outside run with grass and cages they had known all their lives, chose to stay in the cages. 이게 정말 그냥 한 문장인데 굉장히 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을 보는 방법을 한번 배운 다음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걸 한번 알아본 다음에 그 절을 보는 것을 한번 제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나중에 이게 연습 문제처럼 한번 오늘 수업의 마지막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얘기는 굉장히 길어질 예정이고, 또 일단 만약에 그 영어 문법을 공부했던 지가 좀 됐다,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사실 받아들일 내용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컨디션이 지금 괜찮은가 그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라는 거. 내가 너무 배고프지 않은가, 잠이 오지 않은가,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 들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명사절을 볼 텐데, 명사절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는 이만큼이 왼쪽 부분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화면 왼쪽에 띄워두고 명사절의 모든 예를 이쪽에서 최대한 살펴보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절은 문장 내부에 있는 의미 단위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의미 단위를 처음에 이제 눈으로 쉽게 보기 위해서 명사절이 나올 때 표시를 해 놓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오래 써와서 대괄호로 명사절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만의 기호가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시고,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이제 앞으로 한동안 익숙해질 때까지는 명사절이 나오면 같이 대괄호로 의미 단위를 묶어서 표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이제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이제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명사처럼 쓰인다는 말은 원래 명사가 하는 역할을 명사절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명사가 근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명사는 이제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명사절도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명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이제 명사절이니까 덩어리가 크긴 하겠죠. 이렇게 묶음 덩어리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덩어리가 명사 자리에 쓰여야 되는데 이 명사절이라는 덩어리로 그 명사 자리가 쓰일 곳에 쓰였구나, 그걸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번이 또 있죠. 이제 마저 살펴보면 1번은 그래도 명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명사절이 이어서 한 거라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 2번은 명사절이 일부 명사, 일부 형용사 뒤에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일부 명사, 일부 형용사가 어떤 건지는 조금 뒤에서 이제 예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명사절은 명사처럼 쓰이는 절이고, 명사가 쓰이는 곳인 그 위치인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 자리에 쓰이고, 조금 플러스해서 알아두면 일부 명사, 일부 형용사 뒤에서도 명사절이 쓰이는 경우가 있구나, 그 정도의 위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문장을 보고 이게 명사절이다 라고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명사절을 알아보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 동사의 앞에,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게 되겠죠. 그 동사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명사절이 목적어 아니면 보어로 쓰인 거고,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명사절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겠죠. 근데 위치 외에도 명사절을 알아볼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명사절을 비롯해서 모든 절들이 그러는데 절이 시작합니다. 그 의미 단위가 시작하는 부분에 절 시작을 알리는 이런 신호탄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네,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불러볼게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that 첫 번째예요. 명사절 접속사 that으로 알고 계신 거 있죠. 그게 첫 번째고, 이게 근데 접속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문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된 이 덩어리, 얘도 또 문장이기 때문에 원래 문장과 이 문장을 이어주는 말, 두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해서 얘를 그냥 명사절의 접속사 that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if, whether 이것도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접속사예요. 이거는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게 쓰입니다. 세 번째, 의문사도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데 여기서 약간 추가할 이야기가, 의문사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의문사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그 명사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얘가 대명사 역할을 하면 그 대명사 부분이 뭐 주어 역할을 했으면 주어 부분이 없을 거고, 얘가 그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의문 대명사가 만약 목적어 역할을 했으면 그 안에 목적어가 없을 거고, 얘가 그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의문 부사였다. 그럼 얘가 부사처럼 쓰인 거니까 안에 문법적으로 문장이 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그때그때 의문 대명사인지 의문 형용사인지 의문 부사인지에 따라서 그 명사절 안에 구성은 바뀔 수가 있어요. 얘가 하고 있는 역할 빼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했다면 주어는 없을 거고,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했으면 목적어가 없을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잠깐 정리를 하고 예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 알아보는 방법은 첫 번째는 명사가 쓰이는 위치에 그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명사절이 쓰인 거구나. 그리고 명사가 쓰인 위치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위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신호탄 같은 단어가 있다. 그래서 명사절의 신호 단어는 that, if, whether, 의문사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조합해서 명사절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집요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즉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을 모두 다, 그리고 명사 뒤, 형용사의 뒤에 쓰이는 명사들까지 모두 예를 각각 들어볼 거고, 그것도 신호 단어에 맞게 그 경우도 각각 해당하는 예도 다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주어 자리에 쓰이는 그 위치가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부터 볼 건데요. 예를 살펴보면 이 문장을 읽고 거쳐야 되는 사고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that 읽는 순간 이 명사절의 신호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시대명사인가? that boy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children이 복수명사니까 지시대명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 지시대명사를 쓰고 싶으면 those children이었겠죠? 수를 맞춰서. 그래서 얘네 명사절의 신호탄 that이 맞나 보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가정, 명사절의 시작이겠구나. 그래서 명사절을 딱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명사절을 어디서 닫아야 되는지, 그게 어디에서 의미 단위가 끝나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that children resemble their parents.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is라는 비동사가 있어요. 그럼 이 문장 전체의 주어 자리에 지금 명사절이 쓰인 거니까 동사가 얘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딱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 비동사, 동사 앞부분까지 이만큼이 명사절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that children resemble their parents.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닮는다는 것은 is natural,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봤을 때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명사가 원래 하는 주어 자리고, 그리고 명사절의 신호탄 that 이것도 있으니까 얘 명사절 맞구나. 그래서 의미 덩어리인 명사절이고, 우리는 기호를 약속했던 대로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표시하면 조금 한눈에 보기가 쉽겠죠. 그렇게 이제 예를 봤고요. 주어 자리에 쓰이는 that, 이 that으로 시작하는 명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상의 이야기를 해보면,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에서는 접속사 that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that이 생략할 수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괄호를 해놨지만 주어 자리에 쓰인 that은 생략하지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문장의 주어 동사라고 받아들일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진짜 동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생략하지 않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 자리가 길어지는 그런 명사절이 쓰인 문장보다는 사실은 가주어, 진주어 구조가 더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이런 문장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It is natural, 가주어를 쓰고요. 뭐가 더 자연스럽냐면 that children resemble their parents. 이게 당연한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닮는다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여기 가주어를 쓰고 진짜 주어는 길어져서 뒤로 보내는 거죠. 영어에서는 길어지면 뒤로 보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뒤에 있지만 얘가 가주어니까 이게 진짜 주어구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눈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특징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예를 보면 Whether you go now or later doesn't really matter. 이 문장에서 whether 이걸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두 가지인데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 whether일 수도 있겠고 사실 이따가 나오지만 부사절을 시작하는 종속 접속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읽어보면 얘가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주어 자리였구나 전체가 주어 자리였구나 그걸 알 수 있어서 그래서 명사절 표시를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위치로 동사 앞이니까 명사가 쓰이는 그 명사절 인 것을 위치로 알았고 그리고 whether 이 신호탄으로 확신을 하는 거죠. 참고로 뜻은 같긴 한데 명사절에 원래 if를 쓸 수 있지만 이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에서는 if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주어 자리의 명사절에서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일 때 whether 가능하지만 if는 안 된다. 근데 사실은 다행인 것은 이 부분이 지금 원서를 읽기 위한 영문법이기 때문에 우리 원서 읽을 땐 얘가 뭐 쓸래 이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이게 whether 나오면 명사절 표시만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볼 건데 how they are going to 안 보이네요. enforce the law isn't clear. 이거 의문사가 보이면 사실 의문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마침표가 있으니까 여기 그리고 마침표도 있고 쭉 읽다 보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역시 주어 자리구나. 그러면 이 의문사는 이 명사절의 신호탄이었구나 해서 명사절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동사 앞에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how they are going to enforce the law 이만큼이 명사절이었던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how라는 것은 의문사 중에서 의문 부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절 내부에 부사 빼고는 다 있어서 문법적으로 완벽한 구성을 갖추고 있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의 예를 이제 살펴봤어요.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은 명사절의 신호탄에서 시작하면 되고 그리고 동사 앞에서 이 문장 전체의 동사 앞에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말씀드리면 명사절이 쓰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치 중에서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예 하나를 살펴본 겁니다. 힘 빠지시나요? 하지만 이 부분을 만약 이해하셨으면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계속해서 보면서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예는 I hope 그래서 바라다라는 동사죠. 근데 무엇을 바라는지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이 나오는 그거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고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원래 명사가 쓰이는데 쭉 봐도 길죠. 주어 동사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절이구나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표시를 해주면 명사절에 이 that 신호탄 that이 사용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로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에서는 접속사 that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주어 자리에 쓰인 that은 생략할 수 없었죠. 근데 이걸 그냥 기억해야지 라기보다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제 주어 자리에서 명사절이 쓰였을 때 that을 생략하면 명사절의 그냥 주어 동사를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착각할 위험이 있었지만 목적어 자리에서는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얘를 생략하더라도 이걸 진짜 주어 동사로 착각할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는 이 that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접속사가 없어도 얘가 그냥 동사 뒤에 나오면 절이 나오면 그냥 명사절이구나 그걸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 그 예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예문을 보면 I can't remember. 그래서 remember 역시 동사죠.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그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 자리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 명사절이 쓰였구나. 그리고 if whether 이 신호탄도 있으니까 확실히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의미 덩어리를 이루어서 I can't remember, 내가 기억할 수 없는데 뭐를 기억할 수 없냐면 if I locked the door. 그래서 내가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기억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이제 나왔는데 요즘은 뭐 근데 그 번호키여가지고 보통 이럴 일이 없지만 내가 열쇠를 할 때는 잠갔나 안 잠갔나 이렇게 깜빡할 때가 있죠. 그래서 I can't remember. 이만큼의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목적어 부분이 전체가 명사절로 덩어리로 내가 문을 잠갔는지 아닌지 이만큼 한 덩어리로 쓰인 거죠. 예를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걸 살펴봤고 이제 이 의문사로 시작하는 그 경우에 목적어 자리에 쓰인 그 예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씩 살펴보면 I wonder, 내가 궁금하다. 근데 궁금하다라는 동사 역시 무엇이 궁금한지 그 동사가 필요한 대상,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쓴 거고요. 명사절 중에서 신호탄이 의문사인 것 what it means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what 약간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얘가 의문 대명사인지 의문 형용사인지 의문 부사인지 살펴보려면 it means 그게 의미하다라는 그 동사도 원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어 역할을 얘가 의문 대명사가 원래 목적어를 명사가 하는 것을 대신하니까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의문 대명사였구나. 얘의 목적어 역할을 얘가 했구나. 그래서 의문 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는 없습니다. 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예문을 보면 I don't know 역시 know 동사예요.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그 부분이 지금 명사가 쓰일 수 있는데 명사절이 쓰였구나.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니까요. 그래서 표시를 하고 보니까 의문사가 신호탄으로 쓰인 거고요. 이때 얘는 뭔지 조금 이제 정체를 밝혀보면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뒤에 구성을 보니까 얘가 동사부터 나왔죠. 그럼 얘가 주어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의문 대명사가 역시 대명사니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 대명사가 사실 주어 부분을 물어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I don't know, 내가 모르는데 who can solve the problem, 누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만큼의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예문을 살펴볼 건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 의문 대명사가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 그걸 보는 이유는 가끔 여기 이제 이 명사절 안에 구성이 궁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의문사, 주어, 동사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제 외우고 기억을 하지만 주어가 없을 때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의문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여기 페이지에서 살펴볼 예는 they don't know 역시 동사 뒤에 동사가 필요로 한 대상 무엇을 아는지 그 부분이 목적어 부분인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 대신 덩어리인 명사절이 온 거고요. 그리고 의문사가 쓰였는데 he went 주어 동사 근데 go라는 그 동사는 일형식 동사여서 주어 동사만으로 문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문 부사. 그래서 의문 부사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다 오는 거예요. 필요한 건 다 온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는 그 대명사가 각기 하고 있는 역할, 목적어 역할이 있고 주어 역할이 있을 거고요. 얘는 의문 부사니까 그냥 부사의 역할을 해서 나머지 주어 동사 필요한 거 만약에 목적어 필요했다면 다 왔겠죠. 부사가 있을 때.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의 예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 예문이에요. He told me that he loved me.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는 이것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 맞죠? 거기에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형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였냐면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가 보통 사람, 그리고 직접 목적어 보통 사물 그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자. 그래서 보통 이제 give나 이렇게 tell 말하다나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 누구에게 무엇을 사줬다, 보냈다 이런 단어들이 오죠 동사가. 여기에서 이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직접 목적어 부분에 명사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목적어도 목적어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he told me 이렇게 조금만 멀어져도 얘가 사형식 동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인데 얘 뒤는 우리가 보통 이제 동사 뒤에 목적어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건 좀 익숙해질 수 있는데 얘는 동사 뒤가 아닌데 해서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he told 얘가 사형식이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 거고 그러면 그가 나에게 말을 했는데
이만큼의 내용을 이게 덩어리로 보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의 내용을 말했다가 되는 거고 이게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절이 쓰인 거고 신호탄 중에 that이 쓰인 거죠. 그래서 그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loved me 이런 말을 했대요. 중요한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모든 명사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많이 왔습니다. 명사절에서 명사절이 쓰일 수 있는 위치 중에서 주어 자리에 쓰이는 거,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것까지 봤고 이제 세 번째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도 명사절이 쓰이죠. 왜냐하면 보어 자리 원래 명사가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의 예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is problem was that he had failed two tests. 이런 문장인데 His problem was 동사 뒤, 동사 뒤인데 절이 왔어요.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절이죠. 동사 뒤에서 근데 이번에는 아까하고는 문장의 형태가 다릅니다. 아까는 이제 동사가 필요로 한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살펴보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의 문제가 뭐냐면 그 주어를 설명해주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문법 용어로 보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보어 자리에 명사절이 온 거고요. 그리고 명사절의 신호탄 중에 that을 쓴 거겠죠. 그래서 역시 이만큼을 덩어리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가 뭐냐면 이만큼의 덩어리. 근데 그의 문제가 뭔지 그럼 한번 읽어나 보면 he had failed two tests. 2번 시험에서 탈락했대요. 문제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설명하는 말을 우리가 보어라고 하고 그 보어 자리에 명사절이 쓰일 수 있다인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 동사 뒤에 명사절 아까 그 목적어 자리나 동사 뒤에 보어 자리나 사실 그 문법 용어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면 그냥 얘 명사절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게 있다면 보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에서도 접속사 that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문장의 주어 동사라고 착각할 위험은 없기 때문에 얘를 생략해도 괜찮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that은 생략하면 절대 안 되는 경우는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쓰였을 때 그때만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고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얘를 생략하고 쓰는 문장을 만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막상 만났을 때 얘가 명사절 신호탄이 없는데 이게 명사절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음 예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는 The question is whether the man can be trusted. The question, 질문은 뭔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해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 역시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보어 자리고요. 보어 자리 딱 봐도 그냥 덩어리죠. 주어 동사 덩어리. 그래서 명사절이 보어 자리에 쓰였구나. 그래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 예를 또 구분한 이유는 아시겠죠? 이 신호탄이 that, 신호탄 두 번째 whether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궁금했던 점이 뭔지 드러나 보면 whether the man can be trusted. 그 남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어줘도 되는지 우리 수동태로 해석하면 좀 이상하니까요. 그 사람이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문제였다.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 하나 그냥 잠깐 참고 삼아 보실 것은 보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에서는 그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이 부분의 명사절을 쓸 때 이 의미로 뭐뭐인지 아닌지로 쓸 때 if는 조금 덜 흔하게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whether를 많이 쓰는구나. 그런데 역시 우리는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는 그냥 영어 원서를 읽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한번 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if가 제한이 좀 더 많은 느낌이죠. whether를 쓰면 좀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는 Our concern is how we can test the theory. 그러면 our concern, 우리의 관심 아니면 우리의 걱정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관심은 정도로 볼까요? 우리의 관심을 설명해 주는 말,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인데 주어 동사 덩어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보어 자리에 명사절을 썼구나. 그리고 신호탄을 의문사를 썼구나. 그 중에서도 조금 자세하게 보면 how라는 것은 의문 부사니까 이 안에 다른 문법적인 구성 완벽하겠구나. We can test the theory. 더 필요한 거 없죠.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자세히 말하면 의문부사,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추고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아니면 우리의 걱정이 뭐냐면 이게 맥락은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이론을 테스트할 건지 증명할 건지 그게 우리의 관심 아니면 우리의 걱정이다. 이런 게 되겠네요.
이제 차례대로 우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을 봤으니까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예를 살펴보면 되겠죠. 예를 보면 She made no comment. 코멘트를 안 했대요.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on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뒤를 봤더니 원래 전치사 뒤에 명사 오잖아요. 그런데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 명사절이 왔구나. 그래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whether 이 신호탄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she made no comment. 얘가 얘기를 안 했는데 뭐에 대한 코멘트를 안 했냐면 whether he has sold his story. 그가 그의 이야기를 팔았는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이 예문. 그래서 그가 그의 이야기를 팔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 이런 건데 제가 아까부터 이 순서대로 예를 들고 있었는데 whether부터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는 이런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쓸 때는 that으로 시작하는 신호탄을 쓸 수 없고 if도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제한이 많죠. 그래서 whether하고 의문사로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은 일부 명사절만 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호탄 중에서 그 that으로 시작하는 거나 if로 시작하는 건 못 쓰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역시 우리는 원서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덩어리를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건 알아서 안 썼겠죠. 그래서 쓰였던 것을 그냥 우리는 덩어리를 명사절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목적으로 왔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왔다. 그러면 우리는 명사절 체크만 딱 해주면 됩니다. 이런 애는 만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 whether하고 의문사로 쓰이는 건 가능하니까 I read about,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읽었는데 about라는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니까 명사절이 왔군. 그래서 명사절을 체크를 해주고 의문사는 가능하죠. How he did it. How 의문사 중에서 의문 부사니까 he did it.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안에 다른 부사를 빼고 나머지 문장 문법 요소는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것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명사가 원래 쓰이는 곳에 쓰인 명사절들에 대한 예를 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신호탄에 맞게 경우의 수를 모두 살펴본 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명사절을 지나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아까까지 봤던 것은 명사가 원래 쓰이던 곳에 명사절이 쓰이는 거라서 뭐 처음 만나서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조금 더 낯설 수가 있어요. 어떤 명사 뒤에 아니면 어떤 형용사 뒤에 그 부분에 이제 명사절이 쓰이는 건데 얘는 약간 일부 명사와 일부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사와 어떤 형용사 뒤에 명사절이 쓰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사의 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The news, news라는 거는 명사잖아요. 그 뉴스. 근데 그 명사 뒤에 이렇게 명사절을 쓸 수 있습니다. That the plane had crashed. 이렇게가 이제 이 명사절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문장의 동사로 돌아와서 came as a terrible shock. 그러면 이럴 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해보면 명사 뒤에 쓰인 명사절 이게 명사 뒤에 명사절이 쓰였잖아요. 명사 똑같네. 그래서 동격이라고 하고 동격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고 이 that은 보통 생략을 안 해요. 명사 뒤에 쓰인 거는 그냥 그 명사절에 동격절이 왔습니다. 보여주죠 보통. 그래서 얘는 생략을 보통 안 하고 그리고 이런 동격절, 명사 뒤에 명사절 이렇게 올 때 아까 일부 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명사하고 자주 어울려서 쓰이는지 보면 fact, idea, news, rumor 혹시 이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 명사를 풀어서 설명해 줄 법한 그런 명사들입니다. 어떤 사실인지 the fact that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 idea, 어떤 아이디어인지 풀어서 설명해 줄 법하고 news도 그렇고요. rumor, 소문이니까. 그래서 이 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줄 것 같은 그런 명사 뒤에 that 하고 나서 명사절을 조금 이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 다음에 똑같이 그 격이 같은 명사로 똑같이 역할은 같죠. 그래서 그 명사 뒤에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는 명사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명사들을 약간 그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인데 어떤 뉴스냐면 비행기가 뭐 이렇게 crashed니까 뭔가 충돌한 거 있죠. 근데 그랬다는 그 뉴스가 came 왔는데 as a terrible shock 충격적인 그 충격적인 충격 그 끔찍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명사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명사절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부 명사라는 건 이런 거고 그럼 일부 형용사 뒤에서도 명사절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일부 형용사라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부 형용사는 명사절과 같이 쓰이는 형용사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정 관련 형용사, 그리고 확신 관련 형용사. 근데 그럴 법해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감정 관련된 형용사를 쓰고 나서 그 감정의 원인이 뭔지 풀어서 설명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확신 관련, 그래서 이걸 난 확신한다, 아니면 이걸 확신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뭐를 확신하는지, 아니 뭐를 확신하지 못하는지 풀어서 설명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명사절로 씁니다. 그럼 예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We were afraid, 우리가 두려웠는데, 두려운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감정 관련 형용사 뒤에 이렇게 that으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쓰는 겁니다. You wouldn't come, 네가 안 올까 봐 두려웠어. 얘를 기다렸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두려웠던 원인을, 그 감정의 원인을 풀어서 설명을 명사절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고, that으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의문사로 시작하는 걸 가지고 왔죠. if나 whether로 시작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예문을 찾아본 범위에서 못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찾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찾은 거는 that으로 시작하는 것과 의문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We were surprised. 우리가 놀랐는데, 논란이란 형용사 다음에 이 놀란 감정의 원인은 왜? 왜냐면 how cold it was. 너무 추웠대요. 이럴 때 있죠. 뭔가 그 캐나다 갔을 때 저는 한번 그랬는데, 중국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 놀랐다. 이렇게 놀란 감정 다음에 감정의 형용사 뒤에 그 감정의 원인을 명사절로 풀어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확신 관련 형용사 뒤에 나오는 명사절 예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I was certain. 내가 확신했다. 근데 뭐를 확신했는지 궁금할 법하죠. 그래서 확신 형용사 뒤에 그 내용을 풀어서 명사절로 설명해 줍니다. That my calculations were correct. 내 계산이 맞았어. 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 확신 관련 형용사 뒤에 이렇게 명사절 쓸 수 있구나. 그리고 that 한번 신호탄 봤고요. if whether 신호탄에 보면 I'm not sure. 내가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뭐가 확실하지 않은지 역시 확신 관련 형용사 다음에 명사절 if로 시작하는 예. 두 번째 신호탄이죠. I heard him correctly. 내가 그의 말을 옳게 들었는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의문사로 시작하는 예도 마저 보겠습니다. I wasn't sure. 역시 확신이 없었어요. What the time was. 이거 시간 지금 몇 시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 뭔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지금 몇 시지? 전혀 감이 안 올 때. 그래서 I wasn't sure what 의문사가 쓰였고요. The time was 해서 이렇게 주어 동사 쓰였습니다. 그래서 명사하고 형용사는 모든 형용사 뒤에 명사절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일부 명사, 일부 형용사 뒤에서는 명사절을 쓰기도 한다. 근데 명사는 어떤 명사냐면 보통 이 명사를 풀어서 설명할 것 같은 그런 명사고, 그 명사 뒤에 쓰이는 that절을 우리가 동격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냥 문법 용어예요. 그리고 형용사는 일부 형용사라는 것이 감정하고 관련된 형용사, 확신과 관련된 형용사인데, 감정 관련된 형용사는 그 감정의 원인을 명사절이 풀어서 설명해주고, 확신 관련 형용사는 그 확신하는 내용이 뭔지 아니면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이 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 라고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멀고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다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제 익숙하죠. 원래 명사가 쓰이는 곳에 그 명사절, 주어, 동사, 덩어리가 쓰인 거고, 그 명사절을 알려주는 신호탄, 명사절 시작합니다 라는 그 알려주는 신호탄 단어는 that, if, whether, 의문사 이렇게 있다. 이런 덩어리가 있으면 이제 명사절로 확인을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한 거죠.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이런 예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다 해석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잠깐 살펴보면 that으로 시작하면 역시 명사절 신호탄이네 해서 얘를 명사절이 주어로 쓰였나 보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다른 그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예측을 한번 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that so many species now live alongside us in human modified environments. 여기까지 주어인가? 쉼표는 영어에서 삽입된 거니까 일단 놓고 갈게요. 그래서 얘는 그냥 삽입이니까 놓고 가면 is 동사잖아요. 그래서 동사 앞부분에 이만큼의 덩어리니까 정말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이 맞았는데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것은 is not to say 동사 뒤에 다시 that이에요.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쓰인 거구나. 그래서 명사절 실제로 이렇게 주어, 목적어 자리에 뭐 한 문장이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그 덩어리를 보는 연습,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을 보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We should never assume that will we see a species today? 네, 제가 지금 바로 그냥 지나갔죠. We should never assume. assume이란 동사 다음에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쓰였구나 해서 열었는데 그 안에 명사절이 또 있는 겁니다. Will we see a species today? 이번 명사절은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이었죠. 그리고 동사. 그리고 where the creatures and ancestors originated. 그래서 얘가 보어 자리,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 그래서 명사절 안에 명사절이 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탄이 섞여 쓰일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명사절을 한번 이렇게 명사절 이런 거구나 알았다고 해도 얘를 바로 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보는 연습을 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그래서 명사절 험난한 길을 온 이유가 이런 문장 구조를 조금 더 잘 보기 위한 거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긴 명사절을 마치고 이제 형용사절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진짜 정말 끊었다가 조금 이제 회복이 됐을 때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저도 지금 계속 끊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많이 티가 나겠지만 끊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자체는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사절을 넘어서 두 번째 절인 형용사절을 살펴볼 건데요. 형용사절은 절 중에 꽃.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형용사절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형용사절 대신에 관계사절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사실은 문법책에서는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여서 형용사절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그게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용사절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제 문법책에서 관계사절을 만난다면 그게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사절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감은 오실 거고요. 그래서 형용사절에 대한 내용은 이만큼인데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예를 살펴보면서 오른쪽만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사절처럼 우리가 이제 먼저 기호 약속을 해보려고 하는데 명사절은 대괄호로 묶었었죠. 근데 이제 형용사절은 명사절하고는 달리 표시를 해야 되니까 다른 표시를 할 건데 형용사절을 표시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형용사절을 보는 방법은 명사 뒤, 위치가 명사 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오는 게 형용사절. 물론 명사 뒤에 온다고 다 형용사절 아닐 텐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오면 형용사절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형용사가 원래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데 왜 형용사절은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까? 이건 아까 가주어, 진주어처럼 영어는 이제 덩어리가 커지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앞에 오기가. 그래서 뒤로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냥 그런 의미에서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치는 항상 명사 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명사 뒤에 쓰이면서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다. 그러면 형용사절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소괄호로 표시를 묶어서 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의미 단위예요. 그래서 표시 없으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명사절에서는 명사절의 신호탄, 명사절 시작입니다 라고 알리는 신호탄 단어가 that 아니면 if, whether, 의문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형용사절도 역시 이게 절이 시작하면 보통은 그 신호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전체에서 의미 단위가 딱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의미 단위 시작입니다라는 걸 알리는 게 훨씬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신호탄이 있는데 그 신호탄, 형용사절이 시작합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이야기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어떤 거를 써야 된다 막 그런 거까지는 우리가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근데 관계대명사라는 말, 관계부사라는 말이 뭔지 전반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얘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관계라는 말은 뭔가 관계를 지어준다는 건데 원래 문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냥 단지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만큼이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 절로 쓰인 건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 두 문장이 이어져 있는 거긴 하잖아요. 아까 명사절처럼. 그러면 두 문장을 이어주는 말 그런 걸 우리가 접속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제 관계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면 그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겸 다른 역할도 하니까 지금 이제 좀 덩어리가 커졌죠. 접속사의 역할도 하지만 대명사의 역할도 해 라는 건데 대명사가 무슨 말이었냐면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럼 얘가 명사를 대신하기도 한대요. 근데 어떤 명사를 대신하냐면 이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하는데 대명사는 격이 있죠.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원래 대명사가 격이 있죠. 그래서 나를 말할 때도 주어 자리에 쓰였으면 주격 I, 소유격 자리에 쓰였으면 my, 목적격 자리에 쓰였으면 me 이렇게
원래 대명사는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도 격이 있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주격 관계 대명사면 이 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주어가 없을 때도 있겠지.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면 이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얘가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죠? 생각이 안 나는데. 소유격 역할을 하면 얘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면 여기서 소유격 역할을 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쓰이는데 그런데 이제 대명사하고 하나만 더, 대명사에서 한 단계만 더 추가를 시켜준다면 우리가 대명사를 볼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는데, 명사가 이 관계 대명사 부분에서는 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그것까지 신경 써서 뭐 who, whose, whom 사람일 때는 뭐 사물일 때는 which, that 뭐 이렇게 쓴다는 거 거기까지 기억할 게 굉장히 많죠. 잠깐 정리를 해보면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관계, 일단 접속사 역할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원래 그냥 그 큰 문장과 본 문장과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의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같은 역할에서 관계라는 말을 썼고,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인데 이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고, 그 대명사가 대명사는 원래 격이 있으니까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으면 이 안에 주어 대신 쓰였을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으면 이 형용사절 안에서 목적어를 대신해서 쓰였을 거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쓸 때 하나 더 체크할 게 이 앞에 이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까지 체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who, whose, whom, that, which 이것 중에서 이제 골라서 적절한 걸 써야 된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했다면 관계 부사는 똑같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 원래 문장과 이 형용사절 안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게 관계 접속사 역할이죠.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부사를 빼고도 부사는 수식어일 뿐이니까요. 이 안에 다른 요소는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에서는 신호탄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절 시작이야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형용사절 안에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서를 읽는 입장이라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생략된 경우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리고 사실은 그 신호탄이 있으면 그래도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명사 뒤에 이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있으면 형용사절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생략되고 나면은 이제 조금 더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거 구체적인 예는 이따가 이제 예를 살펴보면서 보기로 하고,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명사 뒤에서 뭔가 절이 나오면 그걸 형용사절로 체크를 하기로 하고, 신호탄은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탄이 생략될 수도 있구나,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얘를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여기 부분에 이제 관계 대명사, 여기 이 관계 대명사가 쓰인 것 중에서 사람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사람인 경우, 사물인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가 I have a friend, 내가 친구 한 명 있는데, 친구라는 명사죠. 명사 뒤에 쓱 봤더니 뭔가 주어 동사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 뒤에 이런 절이 왔으니까 형용사절인가 보다 해서 형용사절로 우리가 소괄호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신호탄을 보니까 이게 얘가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동사가 있죠. 형용사절 안에서 동사가. 그럼 얘가 주어 역할이었어야 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를 썼겠구나.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앞에 이 명사로 쓰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를 쓸 수 있고 that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신호탄으로 쓰이는 거죠. 두 번째 예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he is one man. 걔가 한 남자인데, 남자라는 명사잖아요. 명사 뒤에 역시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 그래서 형용사절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사람인데 지금 I admire, 내가 존경한다. 누구를 존경하는지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역할을 얘가 했던 겁니다. 대명사가. 그래서 관계 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거고, 사람이 앞에 명사로 쓰였을 때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whom, 이게 원래 옛날에 원칙이었는데 얘보다는 이제 구어체에서는 who를 많이 씁니다. 해서 who를 많이 듣게 될 거고요. that도 쓸 수 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중에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명사 뒤에 절이 나오면 형용사절로 체크를 하겠지만 신호탄의 경우가 되게 다양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예문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the boy. 그가 이제 한 소년, 남자애인데 역시 명사 뒤에 절이 왔네. 그래서 형용사절로 체크를 할 거고,
근데 얘는 그 중에서 어떤 거냐면 whose bag was stolen. 이 남자애의 가방이 그래서 소유격으로 쓰인 거구나.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남자애인데 어떤 남자냐면 이 남자의 가방이 이렇게 도난당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를 보면 she's the rude girl. 얘가 되게 그 무례한 여자애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잠깐요. 일단 about whom I talked 이렇게 해서 묶어볼게요. 일단 명사 뒤에 절이니까 형용사절로 체크를 할 건데 얘는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관계대명사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심지어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목적어 역할이면 여기에 원래 있었을 텐데 그럼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맨 앞에 썼습니다. 형용사절의 맨 앞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신호탄이니까 맨 앞에 쓰는 거 아니었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원래 I talked about 뭐 her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게 이제 여기 있었는데 이 전치사의 목적어인 얘를 그 관계대명사를 만들어서 걔만 앞으로 이렇게 보내도 되는데 전치사구 우리가 이렇게 부를 만큼 전치사하고 명사는 되게 끈끈하잖아요. 그래서 전치사가 같이 앞으로 이렇게 묶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같이 갔다면 이렇게 전치사부터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about whom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하고 같이 갔을 때는 전치사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주면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그래서 얘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봤습니다. 이제 이 앞에 명사가 사람인 게 사물로 바뀌는 것만 달라지는 예를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we found a shop. 우리가 가게를 찾았는데 가게라는 명사 뒤에 쓱 보니까 절. 그래서 명사 뒤에 절이니까 형용사절을 표시하고 그리고 이 형용사절 안에서 여기가 바로 동사죠. 그럼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사물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는 which 아니면 that 둘 중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신호탄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얘가 I love the card. 내가 그 카드를 되게 좋아했는데 카드라는 명사 뒤에 쓱 보니까 주어 동사. 그래서 절이구나 형용사 절이구나 표시를 한 다음에 이 다음에 you sent 네가 보냈던 그래서 보낸 그 대상이 없죠. 지금 목적어. 그래서 원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게 그게 관계대명사가 돼서 앞으로 간 거니까 사물이 쓰였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which 아니면 that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도 있어 생략도 가능합니다. 경우의 수가 역시 또 많죠. 그리고 이제 소유격을 보면 I wanted to buy the table. 내가 그 테이블 사길 원했는데 table이라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덩어리 명사 뒤에 절이니까 형용사절이구나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이 테이블의 다리들 우리 테이블 다리라고 하죠. 그 책상 다리 이 다리들이 looked strong 뭔가 강해 보였던 그런 테이블을 사기 원했다. 그래서 얘의 해서 소유격으로 쓰인 거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 앞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 얘는 This is the house. 이게 그 집인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역시 아까 그거 같은 거예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I was born. 내가 태어난. 그래서 원래 이 전치사가 in 그 다음에 그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었겠지만 전치사의 목적어가 관계대명사가 돼서 앞으로 가는 대신에 같이 묶어서 데리고 간 거예요. In which I was born. 이게 바로 그 집인데 그 집 안에서 내가 태어났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대명사를 신호탄으로 썼던 모든 예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격이 있으니까 그냥 주격, 목적격, 소유격,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전치사의 목적격인가요? 이렇게 쓰인 그런 상황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명사 뒤에 절이면 형용사절 체크를 해야지 그게 원서 볼 때는 일단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관계부사 이제 그 신호탄 중에서 관계부사가 쓰이는 걸 볼 텐데요. 관계부사가 쓰이는 거는 일단 똑같아요. 그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This is the place. 역시 명사 뒤에 쓱 보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 절이구나. 그래서 절 표시를 하고 생각해보면 이 관계부사는 이 앞에 명사가 장소에 관련된 명사면 where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관련된 명사는 시간에 관련된 명사가 나오면 관계부사는 when 그리고 이유 why, 방법, how. 그래서 뭔가 그 직관적으로 와닿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this is the place. 이게 그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where I used to hide my money. 이런 장소 있나요, 여러분? 내가 돈을 숨기곤 했던 곳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 명사 다음에 형용사절이 오는데 그 형용사절의 신호탄으로 관계부사 where가 쓰였구나. 그래서 우리 관계부사는 where, when, why, how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예를 바로 살펴볼까요? May the 5th is the day when I was born. 어린이날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5월 5일이 이런 날인데 날이라는 명사 뒤에 쓱 보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 형용사절이구나. 그리고 이 명사가 시간과 관련된 명사니까 관계부사 중에 when을 쓴 겁니다.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장은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문법적으로는 성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예문을 보면 I'll tell you the reason. 내가 너한테 그 이유를 말해줄게. 이유라는 명사 뒤에 절이 왔는데 그럼 형용사절이구나. 체크를 한 다음에 이유라는 명사 뒤에는 관계부사 중에 why를 씁니다. 내가 그 이유를 말해줄게. 어떤 이유냐면 why he lied to his friends. 그가 그의 친구들한테 거짓말했던 이유를 말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관계부사 예를 하나 볼 건데 주의점이 있어서 이걸 먼저 말합니다. The way 하고 how는 같이 쓰지 않는다. 여러분 문법 만약 시험을 보신 분이 있다면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을 그런 멘트예요. The way와 how는 같이 쓰지 않는다. 그럼 예문을 이제 살펴보면 I don't know the way. 내가 그 방법을 모른다. 근데 the student came into the room. 그래서 학생들이 그 방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 이제 그런 건데 the way 다음에 how를 같이 쓰지 않으니까 얘가 how를 생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the way 다음에 명사 다음에 절 그래서 그냥 형용사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he way하고 how를 같이 쓰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the way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절 표시를 같이 잘 볼게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죠? 목적어 역할은 원래 명사가 하는데 절이 했네.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우리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아까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와 얘는 생략된 부분이 다른 거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절을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아니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명사 뒤에 오는 형용사절에서 신호탄 중에서 관계대명사 부분을 아까 살펴봤고요. 관계부사가 신호탄으로 오는 경우를 지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생략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되겠죠. 생략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쓰이고 특히 이제 또 많이 쓰이는데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인데 일단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명사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쓰인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쓰였을 때 이게 두 개 묶어서 같이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같이 생략이 돼야지 하나만 생략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쓰이면 이걸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생략해봐라 이런 문제를 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생략됐어도 이게 형용사절인 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생각해보면 일단 비동사 뒤에 원래 올 수 있는 그 요소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동사 뒤에 뭐가 올 수 있을까? 비동사 더하기 ing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진행형을 썼을 때는 ing가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었겠구나. 아니면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가 수동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pp가 올 수 있었겠구나. 아니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 원래 쓸 수 있죠. I am happy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도 올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명사가 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ing가 나오거나 pp 과거분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나온다. 이 세 개를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서 형용사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 정말 대만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하면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그 관계대명사 신호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사실 아까 예문에서 막 이렇게 몇 번 끼워서 나왔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이나 소유격은 생략하지 않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혼자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문장이 막 이렇게 쓰이고 있었는데 명사가 쓰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표 없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갑자기 주어 동사가 뭔가 시작해요. 그럼 그거 자체로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뭔가 다른 그 의미 단위가 시작됐어. 그런 의미, 그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 뒤에 느닷없이 주어 동사가 바로 다시 시작되면 마침표도 없이 그러면 형용사절이구나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생략되는 부분을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가
There are two students who are waiting outside. 그래서 there are two students. 명사 뒤에 절이 있네. 형용사절이구나. 표시를 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동사니까요.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한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같이 쓰였네. 그럼 이거 묶어서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생략이 가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There are two students. 명사 다음에 ing가 쓰이면 명사 뒤에 오는 ing는 형용사절.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리 기억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문을 더 볼게요. 지금 이제 ing가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형용사절을 봤고요. 얘를 보면 되겠죠. The teapot which was put on the stove was handmade. 그러면 the teapot, 그 차 주전자니까 명사인데 명사 뒤에 쓱 봐도 절이죠. 그래서 절 형용사절이구나 해서 열었는데 이건 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The teapot. 일단 주전자인데 which was put on the stove. 그리고 진짜 동사가 여기 나왔으니까 이 앞에서는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자가 어떤 주전자냐면 which was put, 놓여져 있었던 주전자 on the stove. 그 가스레인지에 놓여져 있었던 주전자가 was handmade, 수공예, 핸드메이드 작품이래요. 그래서 그런 문장이었는데 역시 명사 뒤에 형용사절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오면 묶어서 같이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시 더 중요한 것은 the teapot 다음에 얘가 pp가 갑자기 나왔을 때 pp로 명사 다음에 나온 pp는 형용사절이지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 수 있거든요. the teapot 주어, put 동사. 근데 그게 아닌 이유는 teapot이 보통 뭐를 놓지 않잖아요. 얘가 무생물인데. 그래서 일단은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주어 동사 그런 의미가 성립하지도 않고 그리고 put은 원래 타동사 들어보셨나요? 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 동사로 쓰였으면 진짜로 이제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차 주전자가 뭐를 만약에 놓았다고 하면 뭐를 놨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없는 것으로 봐서도 지금 뭔가 이게 수동태의 의미구나, pp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주전자인데 어떤 주전자냐면 놓여진 주전자인 거예요. Put on the stove. 그 스토브에 놓여진 주전자가 was handmade. 이렇게. 그래서 우린 이런 문장 앞으로 엄청 많이 만나게 될 건데 명사 뒤에 ing가 나타났다. 그러면 형용사절. 그리고 명사 뒤에 pp가 나타났다. 그러면 형용사절. 둘 중에 뭐가 보기 더 어렵으니까 이게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아까처럼 주어 동사로 착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ing는 딱 이렇게 표시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것도 연습하면 해결이 됩니다. 예문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에 해당하는 그 예문을 보면 되겠죠. There was one seat. 하나의 좌석이 있었는데 which was available. 그러면 좌석이라는 그 명사죠. 명사 뒤에 형용사절이군. 그래서 형용사절을 체크해주고 나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같이 있으니까 묶어서 생략 가능.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There was one seat. 명사 다음에 갑자기 형용사. 그럼 얘를 형용사절. 네, 얘네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네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there was one seat 형용사니까 형용사 딱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비행기에 이용 가능한 좌석이 하나 남아 있었다. 일단 얼른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 여기 부분은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볼게요. I found the luggage. 내가 그 짐을 찾았는데 어떤 짐인지 명사 뒤에 절이니까 형용사절로 체크를 해놓고 you lost, 네가 잃어버렸던 그 대상이 없으니까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했던 건데 우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I found the luggage you lost at the airport 이런 문장을 많이 만나게 될 건데 역시 알아보는 방법은 luggage라는 명사 뒤에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주어 동사가 시작해서 얘가 마침표도 없는데 그 얘기는 이 자체가 여기 뭔가 시작됐구나 그 이상함을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뒤에 갑자기 절이 시작했다? 형용사절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략된 경우가 이제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보는 김에 같이 보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쯤에서 형용사절을 정리하고 놓아드리고 싶은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계대명사 what. 이게 이제 또 막상 이제 우리 원서를 읽다 보면 당연히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할 때 살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the thing that, the things that 이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은 특징이 뭐냐면 이 명사
원래는 명사 뒤에 형용사절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사를 먹고 있어요. 명사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잡아 먹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살펴보면 I don't want to remember the things that they did to me.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I don't want to remember the things. The things가 명사잖아요. 명사 뒤에 절이니까 형용사절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그러면 나는 이것들을 기억하길 원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것들이냐면 그 것들을 이제 꾸며준 형용사를 한번 보면 they did to me. 그들이 나에게 했던 것들.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이렇게 쓰일 수도 있는데 the things 이거를 얘가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I don't want to remember what 이게 합쳐지는 거죠. What they did to me. 그럼 우리는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면 I don't want to remember 동사가 필요한 대상 그건 목적어 자리였죠. 목적어 자리에 절이 오면 우리는 명사절.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관계대명사 what은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동사 뒤에 명사절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I don't want to remember. 나는 이걸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근데 뭐를? What they did to me. 그들이 나에게 했던 것. 이렇게. 그래서 그냥 동사 뒤면 명사절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원서를 보는데 얘가 the things that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대명사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형용사절의 신호탄 같지만 얘는 우리는 앞으로 원서를 볼 때는 명사절로 표시를 할 거니까 약간의 혼란이 있지요. 그렇지만 명사절로 표시를 하면서 뭐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만 제대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형용사를 정리할 시간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제가 이걸 역시 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만 관계되면서 예를 더 보는 거 용서해 주실 거죠? 볼게요. 그 관계되면서 what이 명사절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 주어 자리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예를 해놓고 제가 깜빡했어요. What they are doing seems wrong.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 what으로 시작하는 그 절이 명사절로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도 있고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얘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잡아먹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명사절로 생각하자. 이게 핵심 제가 전달할 내용입니다. 설마 또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정리군요. 그래서 형용사절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해보면 형용사절을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준이 되는 명사 근데 그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사를 기준으로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오는데 그 형용사절 시작합니다 라는 신호탄을 준다면 그 신호탄은 우리가 이름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만약에 생략이 된다면 생략되고 오는 것은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됐을 테니까 그 뒤에 왔을 만한 ing, 그 과거분사인 pp 아니면 형용사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면 주어 동사 덩어리. 그래서 명사 뒤에 이런 애들이 보인다? 그러면 다시 형용사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문장에서 예를 살펴보면 원 하고 후 보이니까 형용사절 체크하는 건 쉬운데 이런 애들이 쉬운데 이런 애들이 어려운 거죠. break rules 얘가 명사인데 명사 뒤에가 pp 이렇게 보는 게 처음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기 지금 얘는 좀 어렵겠죠? 이 문장이 어디서 나온지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형용사들이 정말 곳곳에 잘 박혀 있다 이런 걸 이제 정말 알아봐야 되는구나 그거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냥 잠시 실어놓은 예문입니다. 같이 보겠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형용사절에 대한 내용은 일단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절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쉬셨다가 부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인 부사절 세 번째 부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은 부사처럼 쓰이는 절이겠죠. 부사가 뭔가 원래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수식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사절도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덧붙여주는 절인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 기호 약속을 할 건데 이게 덧붙여주는 절이다 보니까 그럼 원래 주인공 문장이 있어야 뭔가를 덧붙여주는 절이 생기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사절이 아닌 원래 주인공 문장을 주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인공 절인 거죠. 그래서 주절에 부사절을 덧붙여주는 거라서 우리는 그냥 부사절 표시는 부사절과 주절이 갈라지는 그 구간을 그냥 사선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사절은 주절의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쉼표가 있어서 더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표시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이제 많이 살펴봤지만 절에는 그 절이 시작합니다라고 신호탄이 있었죠. 근데 그 신호탄이 부사절에서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은 어떤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종속 접속사로 맨 먼저 시작을 하고 부사절 시작이에요 이걸 알리고 그 다음에 절이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부사절 그리고 이만큼이 주절입니다. 그러면 종속 접속사의 예를 알고 있으면 이 종속 접속사를 보자마자 아 부사절 시작이네 이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의 알고 있는 종속 접속사들입니다. when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 반면에라는 뜻도 있죠. before 뭐 하기 전에, after 뭐 한 뒤에, because 왜냐하면 많이 쓰이죠. since 얘는 뭐뭐 이후로라는 뜻도 있고 역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그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although 이거 일지라도, if 만약에,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종속 접속사가 있어서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었지만 대표적인 종속 접속사가 이런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로 시작하면 부사절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디까지가 부사절일까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사절도 형용사절처럼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사절 안에서도 생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사절 안에서 주어하고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할 수 있대요.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죠.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묶어서 생략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사절 안에서니까 종속 접속사는 쓰일 거고 주어하고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하고 나면 종속 접속사 다음에 ing나 pp나 형용사가 보일 겁니다. 아까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부사절을 보는 방법은 종속 접속사가 보인다. 그럼 부사절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주절이 어디에 시작되는지만 체크하면 거기까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살펴볼게요. 얘는 because Linda likes music, she often goes to concerts. because 보는 순간 종속 접속사네, 부사절 시작이네. 어디서 끝나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because Linda likes music. 이렇게 부사절이 앞에 쓰였을 때는 주절의 앞에 쓰였을 때는 이렇게 쉼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기가 완전 쉬워요. 그래서 린다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she often goes to concerts. 콘서트에 자주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콘서트에 자주 간다 이 문장만 써도 되지만 뭔가 이렇게 덧붙여주는 거예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부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유를 덧붙여준 거죠. 하나의 예를 더 보면 Let's see a movie.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문장 끝내도 되거든요. 이거 완벽한 구성인데 if 보자마자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네. 그래서 부사절 표시를 여기 해줄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문장에서는 주절이 먼저 나오고 부사절이 뒤에 나온 겁니다. 네, 부사절이 뒤에 나올 땐 쉼표를 안 해줘도 되는 게 이 종속 접속사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더 구분이 쉬워요. 그래서 if you are not busy. 그래서 네가 바쁘지 않으면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이 말을 전달하는 건데 이게 그냥 주절이고요. 덧붙여주는 게 부사절이죠. 네가 만약 바쁘지 않다면 그냥 그 조건을 덧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이는 거 나눠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부사절이 내부에서 생략되는 그런 이제 경우를 살펴볼 건데 아까하고 비슷하게 보면 돼요. Most people just shrugged and went back to their newspapers.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깨 으쓱 하고 나서 다시 자기 신문 보기 시작했어요. As if 이것도 종속 접속사의 하나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보이니까 부사절 시작이네. They were trying to ignore it. 그걸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얘가 종속 접속사니까 부사절인데 부사절 안에서 주어하고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종속 접속사 다음에 바로 ing가 나올 수 있겠죠. 그걸 하나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When it is seen from space, the earth is blue. 그러면 when 나오자마자 종속 접속사네. 이쪽이 부사절이구나. 부사절이랑 주절을 나눠주고요. 쉼표가 있으니까 또 역시 나누기 쉽고요. 그리고 부사절에서 주어하고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할 수 있으니까 when seen from space, 우주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주에서 보여졌을 때니까 말이 좀 이상하니까요. 우주에서 이렇게 봐지면 the earth, 지구가 어떤 식이냐면 is blue, 파랗게 보인대요. 그래서 예쁘잖아요. 사진 찍은 거 보면. 그래서 주어 비동사 생략하고 나면 종속 접속사 다음에 pp가 이렇게 오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lthough they are small, terriers are tough. 강아지 말하는 거죠. although 이 종속 접속사가 있으니까 역시 이쪽이 부사절, 그래서 부사절과 주절을 나눠준 다음에 주어 비동사 묶어서 생략할 수 있으니까 종속 접속사 다음에 바로 이렇게 형용사가 나올 수 있구나. 그 가능성을 봐두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내용을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을 이제 살펴볼 건데 분사구문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 예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부사절이 붙은 그냥 그런 문장이에요. After she arrived home. 그래서 그녀가 집에 도착한 뒤에 she went to bed. 자러 갔다. 그러면 이쪽이 종속 접속사가 있으니까 부사절, 이쪽이 주절 해서 이렇게 나눠졌는데 부사절을 줄인 게 분사구문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사절에서 종속 접속사를 생략해도 의미를 읽는 사람이 이해할 것 같다라고 하면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 부사절의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가 같다. 그러면 이 부사절 쪽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부사절 쪽에 이 동사였던 애를 현재 분사, 우리가 ing 붙인 형태라고 하죠. 현재 분사로 바꿔줘요. 그럼 arriving home, she went to bed. 이렇게 짧게 쓰고 싶어서 그냥 간단하게 쓰고 싶어서 부사절을 분사, 이게 현재 분사니까 분사죠.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으로 바뀌었다 해서 이제 분사 구문인데 이렇게 부사절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한 번쯤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도 우리는 그냥 부사절을 체크를 하면 편하겠죠. 읽기에 이제 의미 단위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 만났던 그 예문 기억하시죠? 그때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신호탄과 위치를 모두 기억하면서 한번 적용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what to her surprise. 이거 그냥 덧붙인 전치사구 같은 거예요. 그녀에게 놀랍게도. 그래서 이건 일단 떼고 볼게요. She found.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그 게임이 시작됩니다. She found. 그녀가 알았대요. 그리고 동사 뒤에 절이네.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절이죠.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명사인데 명사처럼 쓰인 절이구나 해서 명사절 체크를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 명사절 신호탄 쓸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게 쓰인 거고요. 그녀가 뭐를 알았냐면 hence. 이거 암탉인데 좀 이상하지만 닭 다음에 또 이렇게 쓱 보니까 명사잖아요. 닭들. 그래서 명사 다음에 절이 왔네. 명사 뒤에 오는 절은 형용사절.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죠.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닭이 사람은 아닌데 who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줍시다. 그래서 hence 암탉들인데 who has been confined. confine이 가두다니까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니까 가둬진. 그러니까 이렇게 갇혀있는 닭들 있잖아요. 암탉들인데 who had been confined to battery cages. battery cage가 이게 막 촘촘한 닭장 그런 거 있죠. 근데 거기에 갇혀진 그 닭들. 근데 이 쉼표는 잠깐 삽입해서 그 닭장을 잠깐 설명해 주는 거예요. cages no larger than. 이거보다 더 크지 않아요. a sheet of newspaper. 그 신문 한 장보다 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죠. 작은 그런 그 촘촘한 닭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닭들, 암탉들이 그리고 when 보자마자 종속 접속사네. 그럼 부사절이 시작된 겁니다. when 이랬을 때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되고 given이란 pp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when given 주어졌을 때 the choice 이런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하고 나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선택권이 주어졌냐면 between A and B 많이 들어보셨죠? A와 B 사이에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between a small outside run 이거 달리다 아니고 여기서는 명사로 쓰여서 작은 밖에 있는 이런 방목장 with grass 풀 있는 그럼 여러분이 닭이라는 이제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까요? 작은 밖에 있는 방목장 거기에 풀도 있어요. 그런 곳과 선택권 두 번째는 cages 이거 지금 닭장인데 닭장이란 명사잖아요. 명사 뒤에 마침표 없이 느닷없이 주어 동사가 시작됐어요. 그거는 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서 그걸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얘는 명사 뒤에 형용사절이구나. They had known all their lives. 그 닭들이 had known 알아왔어요. all their lives. 그냥 닭 평생. 자기 살았던 그 평생 알아왔던 닭장. 정리를 해볼게요. 이 닭들한테 선택권이 주어진 건데 뭐하고 뭐 사이에 지금 선택권이 주어졌냐면 저기 잔디밭이 있는 작지만 이렇게 바깥에 있는 그런 방목장을 선택할래? 아니면 너네가 그냥 평생 살았던 그 이렇게 촘촘한 그 닭장에 살래?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계속 그 닭장에 가둬져서 살았던 그런 닭들이 하고 나서 이제 주어 동사가 온 거예요. chose 선택했어요. to stay in the cages. 전 닭장에 살래요. 방목장은 너무 무서워요. 바깥 세상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닭장이 되게 답답한데도 그냥 그 원래 살던 데를 택하는 게 사실 얘한테 놀라웠다. 그런 건데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궁금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물론 제가 그런 문장을 더 일부러 가져온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한 문장인데 한 문장 안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막 이어서 게다가
부사절 안에 생략된 거, 명사절 이거 생략된 거 이런 게 그냥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 절을 볼 수 없으면 더 쉽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외계어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예문으로 쓰이는지 그래도 들어봐야 이제 앞으로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원서를 읽어 나가면서 같이 하는 얘기를 서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괴로우셨겠지만 이 과정을 한번 거쳐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별 할 말은 없지만 정리를 그래도 해보자면 이게 이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문법 내용을 그래서 지금까지 근데 사실 되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또 긴 게 아니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한 거고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문법을 알겠지라는 그 막 관계되면서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설명한 건 아니니까요. 알겠지? 근데 그냥 전반적인 틀만 잡아야겠다 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그걸 안다는 거 하고 실제로 이제 아까 그런 문장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딱 그 명사절 여기는 형용사절 이거 알아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내용을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것을 해야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실제로 적용할 수 있기도 한데 실제로 적용을 계속 하는 연습을 하다가 이 내용을 다시 보면 다시 보기 되게 싫긴 하겠지만 만약에 다시 보신다면 그때 더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문법책이 더 잘 읽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문법 내용도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실제 적용도 더 잘 되고 이제 선순환을 타게 되니까 지금 너무 큰 산을 넘으셨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원서, 독해글 이제 이런 거 같이 읽어가려고 지금 이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어가면서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쌓아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재미있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는 우리가 시험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냥 책을 조금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읽어가는데 필요하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길었던 그 영어 원서를 한번 읽어보겠다고 그 전에 문법 준비를 너무 심하게 길게 했죠.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적용을 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